안녕하세요.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의 못 받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려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은 거 실비 청구 가능해요? 건강검진. 답은 X입니다. 못 받죠? 검진이니까.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정진튜브 처음 보십니까? 처음이시라고요? 그럼 빨리 가셔서 구독이랑 알람 버튼 꼭 누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놓친 보험금도 찾고 앞으로 놓치게 될 보험금도 찾고 그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컨텐츠입니다. 꼭 집중하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수술이 뭐예요? 수술이 간단히 말하면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건강검진할 때 위랑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그냥 깨끗해서 별일 없이 깨끗하십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럼 뭐 좋은 거죠. 건강한 거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위나 대장에서 용종이나 선종 같은 게 발견돼서 내시경 한 김에 의사 선생님이 본 거예요. 여기 용종 있네? 보셨어요. 눈으로 봤는데 그냥 똑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게 잘하면 안 되니까 다음번에 또 시간 내서 와가지고 내시경을 하기에는 번거로우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구 갖다가 똑 떼줘요. 냅두면 자라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수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보험사에서 받을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도대체 용종이랑 선종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용종은요, 그 대장이든 위든 그 점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막의 일부가 주위에 있는 점막 표면들보다 돌출이 돼갖고 혹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용종이에요. 폴립이라고도 부릅니다. 선종은 용종보다 좀 더 위험해요. 이건 냅두면요,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용종이에요. 그걸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선종이 떴다. 그러면 이제 난 매년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냅둬가지고 잘 자라라 이러면은 얘가 이제 암이 되는 거니까, 대장암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매년 정기적으로 또 생기면 또 떼주고 또 생기면 또 떼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별탈 없습니다. 제거만 잘해주시면. 근데 그래도 속상하시죠? 속상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위로차 이제 보험금을. 자, 이제 뭘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건강검진 같은 거 안 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안 해줘요. 단순 건강검진은 안 해주는데 해줄 때가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나타나서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 이땐 실비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중에 대장이나 위에서 용종 제거술을 한 경우, 이때도 지급을 해줍니다. 실비 청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이게 뭘 한 거라고요? 수술한 거라고요. 수술했으면 수술특약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이게 진짜 키포인트예요, 이게. 자,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생명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뭘 찾으시면 되냐? 수술특약을 찾으시면 됩니다. 종수술비죠. 옛날에 수술특약 가입하신 1종부터 3종까지 3종 분류표로 된 걸 가입하신 분들은 위나 대장에서 용종 또는 선종 이런 것들 제거하셨을 때 1종 수술비가 나갑니다. 가입 금액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가입된 1종에서 5종까지 돼 있는 5종 분류표로 가입되는 수술특약의 경우에는 2종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가입하신 만큼 금액이 나오겠죠. 2종 수술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옛날 보험 중에 생활질환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칭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 거기서 양성신생물에 대해서 수술비를 주기도 했거든요. 양성신생물 제거 수술했을 때 코드는 D10번부터 36번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걸 제거했을 경우에는 수술비가 또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없어진 특약이에요. 예전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체크하냐? 제가 저번에 약관 찾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분명히 그 영상 꼭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꼭 안 보신 분들은 체크하셔갖고 내가 어떤 걸 가입되어 있는지 약관을 보는 습관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손해보험은 어떨까요? 손해보험에서 종수술비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수술비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에서의 종수술비는 무조건 5종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질병수술비라고 하는 게 손해보험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시고 그게 만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질병수술비 가입 금액만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이라고 있어요. 오픈 채팅 들어가서 돋보기 누르시면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 검색창에 정진 튜브 아닙니다. 튜브 검색하시면 저 딱 떠요. 거기다가 저한테 말 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 모르시겠으면. 자, 세 번째로 암 진단비나 유사암, 소외감 이런 진단비들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의사 선생님이요, 내시경 하다가 용종이나 선종이 있었고 똑 뗐습니다. 이거 그럼 지지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럼 악성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맞는 코드 나왔을 땐 그 암 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양성인데 D 코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고등급 이형성, 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뭐 이런 게 나오면요, 고등급 이형성 이게 나오면 이 양성 종양을 제자리암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소외감, 유사암 진단비까지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저도 이번에 위랑 대장 내시경 했거든요. 위랑 대장이랑 많이 떼냈어요. 근데 거기에 선종도 있었더라고요. 선종도.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저는 저등급 이형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나왔는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고등급이 아니고 저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소외감 진단비를 받을 수가 없겠죠. 제자리암으로 보지 않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다행.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챙겨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정진님 저 용종을 3개를 띄웠습니다. 3개를 띄웠으니 수술비가 3번 나가나요? 3번의 수술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만 나가요. 한 번만. 위랑 대장에서 용종이랑 막 이렇게 다 떼냈는데, 양쪽에서 다 뗐는데 이것도 수술비 2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번 나갑니다. 따로따로 하셨어야 돼요. 그럴 거면. 그러면 내가 나올 것 같다 이 느낌 딱 받았을 때 위내시경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대장 내시경 한 번 하고 그래갖고 둘 다 뛰면 그럼 2번 나가겠네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원래 수술 특약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어깨 수술을 하는데 뭐 오늘 하고 이거 내일 하고 그러면 양쪽 다 받을 수 있죠, 하나씩. 근데 이거는요, 약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가적인 게 붙어 있습니다. 꼬리표가 60일 이내에 몇 번을 하든지 1회로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랑 대장이랑 둘 다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위내시경 먼저 하시고요. 거기서 용종이 나왔다 그럼 수술비 청구해서 받으시고 60일 지나서 하세요. 대장도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둘 다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한 번에 하세요. 그 내시경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작년에 대장 내시경 해가지고 용종 뗐는데 청구하는 거 몰라서 제가 안 했었거든요. 지금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했는데 저 그때 청구 안 했었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여기서 제가 이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걸 까먹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보험사도 이게 그냥 100년 만년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청구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2년이에요. 2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해도 보험회사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한다 해가지고 3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좀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안 줘도 할 말은 없어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렇게 청구하면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곧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청구는 다 일단 해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구. 자,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일반적인 용종이나 선종 같은 거를 제거했을 경우에 청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첫 번째, 실손의료비 청구하셔야 되죠.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험회사가 알아야 뭘 줄 거 아니에요. 보험사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의 의료비가 나왔는지를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진료비 영수증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겠죠. 진료비 세부 내역서 없어도 영수증만 내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까다로운 곳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떼세요. 자, 2번째, 수술비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수술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진단서. 근데 진단서 떼는 것도 맞아요. 근데 비싸요, 그거. 수술비를 받기 위해서 진단서가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뭐냐? 수술 확인서. 이걸 떼시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아니면 공짜로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확인서를 떼시고요. 보험회사가 뭘 보기 위해서 진단서를 떼라고 하냐? 이 3가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술 날짜, 수술명, 그리고 질병 코드. 이 3가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수술 확인서에 들어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셔도 됩니다. 제가 아예 여기 수술 확인서를 띄워드릴게요. 제 거 좀 가리고 띄워드릴 거고. 자, 보시면요, 여기서 뭐 질병 코드는 보통 보면 D126, D12.6, D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앞에 이제 한글로 써있는데 양성 신생물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되고, 또 K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게 있어요. K63.5, 뭐 K635, 뭐 이런 K로 시작하는 질병 코드가 있거든요. 그 앞에 폴립 뭐 이렇게 써있으면, 뭐 상세불명의 폴립 뭐 이렇게 써있으면 됩니다. 이 2가지, 주상병 부상병 해갖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2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치료 의견에 그 밑에 내시경적 절제술로 제거했다, 이 말이 들어가죠. 수술명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수술 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서류, 이 2가지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렇게 준비를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오픈 카톡에 정진튜브 검색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용종이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점점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종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관리를 하고 있냐 아니면 신경 안 쓰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용종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으면서 계속 제거를 해줄 예정이거든요. 이거 냅두면 암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그냥 나 건강해 하면서 냅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용종이 나와도 뭐 보험회사에서 뭐 위로금으로 이렇게 보험금도 챙겨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진TV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서 보험금도 받으시는 그런 스마트한 고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